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1월 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거 생각을 해보면 3주 동안에 하락했던 거를 4일 동안에 다 만회해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코스닥도 오늘 이제 반등하면서,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10월의 고점까지 도달하려면 좀 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8일 중에서 이제 7일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61선까지 회복이 됐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1선 회복은 이제 초가부터 아예 그냥 넘어서 시작한 데다가 지난 어떤 10월에 만들어졌던 고점,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10월의 고점을 넘겨버린 거죠. 예, 10월에 이제 고점, 종가로는 장중 기준으로 보면 10월의 고점이 그때 이제 피크가 2,418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장중 종가 기준으로는 그때 고점을 이제 넘겨버리면서 4일 만에 3주 하락한 거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어떤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선 날짜 지나가면서 일단 날짜가 채워졌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호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들을 이제 매수하게끔 만들어낸 재료가 됐죠. 그러니까 아직 물론 이제 소송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승리했고 상원은 지금 공화당 쪽으로 아직까지 100% 결정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블루웨이브는 일단 무산된 걸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제 선거 결과는 나온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의 무게가 실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이든 쪽에서 그러니까 인수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에 관련된 홈페이지 개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가 지금 다양한 어떤 소송, 재검표 또는 어떤 개표 금지 이런 거 소송 걸고 있지만 이미 이제 사실상 결정 난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이게 반대쪽 바이든 쪽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 소송이 상당히 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인수위를 갖다가 조직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당장 같이 맞소송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인수위 준비했다라는 뉴스로 봐서는 그냥 소송 쪽보다는 사실상 바이든 승리 쪽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미증시가 대선 끝난 이후에는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미증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주식시장은 괜찮았다.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은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 12월은 대체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2004년도 이후, 그러니까 2004년도 이후에 이제 4년 주기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선 이후에는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그런 어떤 통계, 제가 아침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들도 감안을 해볼 때,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를 해놓는다면 12월까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을 마치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소송이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확산이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봉쇄 조치가 계속 강화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대대적인 확산은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추가 봉쇄를 하면서 이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한 다음 주 정도 넘어가면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정점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옥스퍼드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내 결과를 내놓을 거다. 근데 저 결과는 긴급 승인을 하기 직전에 내놓는 게 될 것이고, 결과를 내놓은과 동시에 긴급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을 하면 바로 접종이 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럼 곧 접종이 올해 지금 빠르면 이제 12월에 결과물 나오는 제약사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11월, 12월에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 이날 백신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라는 점에 또 투자자들이 반응을 해서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이 하락했을 때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갑자기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든가 이래서 밀렸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하나, 그다음에 유럽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미국도 확산이 되고, 그래서 유럽은 봉쇄, 미국은 이제 봉쇄까지는 대선도 있고 하니까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봉쇄 조치가 단행이 되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장이 밀렸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완화시켜주거나 일정이 지나가거나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재료였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더 주목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블루웨이브가 안 된다면 내년도 1월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시작되고 나서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말까지는 부양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런 어떤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선전 타결을 반대하고 백악관에다가 줄기차게 대선전에 타결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연내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파적인 문제로 합의가 그동안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났으니 이제 빨리 통과를 시키자, 경제를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규모는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쪽과 민주당 쪽 중에서 민주당 안은 좀 세고 규모가, 이제 공화당 쪽은 그거보다 적긴 한데 어쨌든 미니멈 1조 달러 아니면 최대한 2조 달러 가까운 돈이 경기부양자금으로 풀리게 될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왔고, 그 시기가 가장 나쁘게 봤던 시점보다는 좀 빨라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돈이 또 풀릴 거다라는 점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뭐 시장이 끝까지, 오후까지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수급이 워낙 셌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워낙 세가지고 뭐 시장이 이제 저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사실 밀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선물, 코스닥,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역대급 매수였거든요. 오늘 주식 1조 원 이상, 그다음에 선물도 오늘 대량 매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선물, 그다음에 코스닥까지 합치면 거의 2조 5천억 정도 금액으로 치면, 그러니까 2조 5천억 정도 되는, 뭐 2조 5천억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정도 되는 규모의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아마 이게 합산 매수로는 역대급 순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은 이거보다 더 산 적이 있고, 현물도 뭐 올해 들어서도 1조 3천억 매수가 잡힌 날이 있었으니까 뭐 각자 보면은 이게 뭐 최대치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합산으로 보면 선물, 현물, 코스닥 이거 합산으로 놓고 보면 아마 역대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빠지고 증시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고 주변 지표가 다 좋아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그동안에 되게 좋았죠. 예, 뭐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 쭉 나열해 놓고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다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었는데 주가는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 이제 지금은 뭐 매수 붙어서 끌어올릴만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았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수 들어와도 업종도 보면 매수의 오전에는 전 매수의 70% 이상이 전기전자였는데 이것도 되게 퍼졌어요. 전기전자를 50% 이상 매수하긴 했지만 화학도 많이 사고 의약품도 들어오고 뭐 운수창고, 뭐 서비스도 장중에 매도로였다가 매수로 바뀌고 자동차도 사고 뭐 그러니까 다 샀어요. 제가 이제 비차익으로 매수 들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비차익성 매수로 붙어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긍정적인 요인들을 다 반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이게 도대체 실체가 뭘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갑자기 1조 원을 왜 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냥 단지 투기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그러니까 환율이 그렇게 빠지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그래도 안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주식을 살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정말 사고 싶었는데 미국 대선에 따른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꾹 참고 있다가 한 방에 다 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매수 들어온 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싶었다, 그동안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대선까지는 좀 참았다가 대선이 끝나면서 그냥 누적돼 있던 거를 그냥 한 방에 빵 터뜨렸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는 없고 한 2주 이상 참았던 거를 단방에 쏜 거고, 만약에 그런 쪽이라면 원래 사고 싶었다라면 이제 오늘을 저 정도 들어왔지만 내일 이후에도 적어도 꾸준하게 순매수 정도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이제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보이는지, 아니면 적어도 특정 업종, 대형 지수를 끌고 다니는 업종 정도는 매수를 하게 되는지, 요거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도세 이슈까지 맞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10억 원으로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악재성 재료보다는 주로 이제 호재성 이슈에 많이 반영이 됐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의 소송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 불복을 할지 이 어떤 강도,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반응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마 저것 때문에 조금 휘청거리는 움직임도 어쩌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죽자 사자 달려드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 결과를 뒤집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로 가는 거랑, 그래 트럼프가 시비는 충분히 걸 것 같대, 그래도 뒤집히진 않을 걸, 이렇게 되는 거랑 시장이 반응하는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그 뒤집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좀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 요인은 아직은 있다라고 보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긴 어렵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좀 심해지면, 예를 들어서 경기 부양하는 시점이 내년 또 1월까지 아예 그냥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갑자기 이제 뭐 트럼프가 워낙 세게 막 이제 하고 진짜 이거 법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라는 분위기가 되면 경기 부양이 앞으로 2달 이내는 3달까지는 앞으로 가동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이즈 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트럼프의 노이즈는 그냥 시간 문제고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요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대적인 어떤 큰 변수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변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그 업종 싸움, 그러니까 어제 급락했던 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올라가고, 이제 막 뭐 어제 또 움직이는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오늘 마이너스, 뭐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회복했어요. 하이닉스가 이제 86,000원 올라갔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멀어진 게 되게 부담됐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응은난장 역할로 다시 컴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6만 원 요번에 돌파해서 최고치까지 돌파해버리면 이제 조금 더 시장이 자신감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 베팅을 뭐 어느 정도 제법 크게 늘렸거든요. 하이닉스도 한 90만 주 들어왔고, 지금 기관이 4일 연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7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가장 하루에 많이 판 게 640만 주였는데 오늘 한 방에 700만 주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세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저렇게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매수 기조 유지하면서 6만 원을 버텨내는 흐름이 이번에 나와준다라면 종목 장세가 더,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중심 잡아주는 장세랑 바이오나 인터넷주가 중심 잡아주는 장세랑은 다르거든요. 시장의 성격이. 그러니까 저 종목이 내일까지 버텨주는지 그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약간의 후유증이 이제 없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종목 시황 쪽보다는 종목 장세, 그러니까 누적된 호재들이 있었는데 못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실적 되게 좋은데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